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안 두 가지 짚어보고 정책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대 교체론 부상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공식화가 되면서 함께 집권 여당을 이끌 비대위원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하태경 의원은 비대위원 전원을 70년대 이후 출생자로 채우자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73년생이죠. 70년대생이 한 50대 초반이니까 40대로 채우자라는 그런 의미 같고요.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도 86 운동권에 대항할 젊음과 새로움을 강조를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인적 쇄신을 통해서 당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지, 자, 먼저 여당 측 입장 들어볼까요? 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네. 조금 우려도 많으신 만큼 또 기대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지지층이 좀 많이 겹쳐 있는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어떤 쇄신을 좀 가져와야 하느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좀 하태경 의원처럼 무조건적으로 70년대생 이후여야 한다. 혹은 뭐 젊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하는 것은 오히려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정치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신 분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비대위원회가 좀 산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격이 아닌가라고 걱정이 됐고요. 경륜도 필요하고.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윤재욱 대표나 하태경 의원처럼 좀 젊고 신선함은 방향이 될 수는 있지만 뭔가 결론으로 확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한동훈 전 장관이랑 이제 케미스트리라고 하죠. 케미가 좀 맞는 그런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분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가 있을까요? 사실 뭐 한 분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느낌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일단은 젊음을 앞세워서 저번 지방선거에서 그렇죠. 좀 네. 좋은 호응을 끌어냈었잖아요. 그래서 연대설이 좀 이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던데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전 장관은 상당히 지지층이 좀 상이합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보수 세력에서 조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면 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2030 남성들까지도 조금 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지지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두 분이 합치면은 상당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당에 돌아오기까지는 좀 아직 먼 길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한동훈 전 장관이 이 카드를 좀 잘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조합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안기령 대변인, 한동훈 전 장관이 나오면 땡큐 맞습니까? 글쎄요,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그러니까 대선에서 승리한 뒤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가 출범을 해야 하는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 위기에 대한 원인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그랬죠.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사면 복권시키면서 강서구청장 후보로 만들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심판을 했습니까? 큰 표 차이로 패배시키는 것으로 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이가 컸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변화하겠다 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청산해야 된다는 것이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했죠. 그런데 여전히 원인 파악은 못한 채 윤석열 아바타라고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낙점을 한 것입니다. 뭐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겠죠. 더군다나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악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몰카 공작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걱정이 크다는 이야기까지 들렸습니다. 네. 자, 한편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 통합과 선거제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대화 조건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만남이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오는 28일에는 또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이 결단의 분수령이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글쎄요, 어떤 결정을 바라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대화를 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도 뭐 그렇게 보는데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 그러면서 비대위 전환을 해야 되고 비대위 전환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의미한다. 그러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대화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와 먼저 만나서 당의 통합과 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부겸 전 총리도 이낙연 전 대표 만나라고 했잖아요. 네, 만나라고 하고 당의 통합과 안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알려졌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즉각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실망스러웠다,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놓으셨거든요. 결국은 바라는 것은 민주당의 통합과 안정도 아니고 대화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사퇴, 비대위 전환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더라고요. 이 웃음의 의미는 뭐죠? 이 당의 어른이신데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가 개인적으로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선거를 앞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보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고 지금 이대로 가면 지난 지방선거의 패배를 답습하자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더군요. 근데 그 지난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였고 굉장히 민주당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여론이.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도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응답이 높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의 힘만으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없이도 치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달려가시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는 좀 우려까지 들 정도입니다. 당 바깥에서 보는 시선은 좀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민주당 내부 일에 대해서 뭐 제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저도 안기령 부대변인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이낙연 대표가 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좀 언사까지 그렇게 아까 설명을 해주셨다시피 뭐 사퇴를 해야만 통합 비대위를 하고 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생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개인적인 감정까지 섞어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신당을 창당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빠져나갈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내분은 어쨌든 간에 좀 생길 게 보이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좋게 바꾸려고도 그 전 총리분들도 좀 노력을 같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송영길 전 대표도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살포한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고 또 좀 민주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는 좀 그래도 선당 후사의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이 같은 의견이시네요. 의견이 일치하는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합니다. 당의 어른으로서는 당의 통합과 안정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라시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시는 행보를 보면 오히려 민주당의 분열과 위기를 초래하고 계시다. 그리고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야기하시는 창당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명분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명분만 있다고 해서도 신당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함께할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력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연서명이 1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도 고려하시고 본인을 되돌아보셔야 된다. 오죽하면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른으로서 오죽하면 안철수 의원에게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나 좀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정책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이 통과돼서 논란입니다. 지역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지방의대 인력을 또 그리고 공공의대법은 국비로 양성된 의료 인력을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일단 정부 여당과 의사협회는 기본권 침해다.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요. 관련해서 오늘 여심 저격에서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 의원이 이번 주제에 있어서는 같은 의견을 내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 안 대변인 우선 이 법안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앵커께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먼저 지역의사 양성법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따로 만들어서 비수도권에 있는 학생이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의대에 입학을 하면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한 뒤에는 그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의료에 종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의무 복무 기간을 10년으로 설정을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줬던 장학금을 회수한다든지 네. 의사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고요. 공공의대 설립법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 부족 현상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역시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10년 동안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10년간 의무 복무라는 게 공통점이네요. 일단 그 법안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민주당이 그 사회적인 논의나 합의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라는 대한의사협회 의견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일단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라는 주장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데요. 네. 민주당은 특히 공공의대 설립 같은 경우에는 의사 정원 확대와 무관하게 과거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와 이번 국회에서 모두 공청회 등을 거쳐서 꾸준히 논의해 왔던 사안이고요. 계속해서 논의를 요구해 왔으나 국민의힘이나 의사협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의사 증원을 하더라도 이 지역 의료와 공공성 강화가 없는 증원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요구해 왔던 사안입니다. 네. 자, 이제 최 의원 발언 기회가 왔습니다. 국민의힘과 복지부도 법을 당장 만드는 거는 시기상조다라는 입장 갖고 있는데 특히 그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 지역의사제의 경우 그 필요성은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정부는 일단 이 의대 증원에 대해서 국민 지지도 좀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필요성도 의대 정원 상당히 확대에 대한, 공감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도 의지가 매우 컸었고 대통령이 직접 방안을 발표하면서까지 좀 이 탑을 탄탄하게 쌓기 위해서 1층부터 좀 단단하게 딛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의사 증원 논의가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입법부터 하는 것은 좀 탑이 어떻게 설계가 되든 말든 일단 예쁜 장식품을 위에다 갖다 붙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장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교육된 훈련된 이 인원들이 이 투입이 될 때까지는 1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공공의대를 또 설립한다고 네. 하면은 이 부지나 학교를 건축을 하고 또 교수진까지 데리고 오고 이런 과정이 15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재 양성까지는 또 시간이 추가로 드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테이블 위에 한 번에 어질러 놓고서는 논의를 하자는 것은 사실 순서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좀 의대 정원 규모 결정을 지금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법안을 툭 던져놓는 것은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같이 정책화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또 공공의대법을 두고도 민주당과 정부 여당 간의 입장차가 아주 많이 커 보이는데요. 그 이틀 전에 조규용 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대법은 2020년에 추진할 당시 헌법상 그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로 인해서 위헌 논란이 돼서 이게 논의가 중단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지역 의무 근무 네. 같은 경우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한 것은 지역 간 의료 격차의 해소 그리고
필수 의료 공급이라는 법안의 이제 입법 목적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봤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공중보건의와 군법무관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육해 공군 사관학교 등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의대 증원 확대, 그러니까 의사의 증원을 하더라도 지역 의료와 공공성 강화가 없는 의대 증원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을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2020년 공공의대법이 추진될 당시에 사회적 논란이 됐었던 이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 그리고 의무 복무 위헌성 문제를 좀 보완하려면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현실화가 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이 법안의 처음은 박근혜 정부 때 이정현 의원이 발의를 했었던 게 근간이거든요. 2015년도에 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이 처음 발의됐었고요. 이제 이게 20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김태년 의원님이 또 이제 그 같은 법안을 이제 재발의를 하신 격입니다. 근데 이 법안에 이제 포함된 내용이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이렇게 시도 추천위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들이 이제 그 학교에 뭐라 그러죠? 그 입시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학생 불공정 선발에 논란이 됐었던 건데요. 당연히 이 당시 시도지사들이 일하는 추천위원회에서 함께 좀 친성향의 사람들이 뭔가 같이 추천위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저는 사실 좀 친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 학생 불공정 관련해서는 이 추천위원회 자체가 좀 이 내용을 담은 조항 자체가 없어지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추천위원 조항 자체가 네네. 없어지는 게 맞다. 네.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 의무복무를 10년 동안 섬이나 좀 의료 서비스를 수월하게 이용할 수 없는 곳에서 이제 근무를 해야 한다. 이게 헌법에서 거주의 자유를 조금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논란도 있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 중에서 학생들이 어떤 곳을 선호하는지 조금 우선순위를 받아서 지원을 가는 방식이거나 이런 좀 조항들이 같이 담겨 있으면 좀 그런 논란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법안이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네. 상임위에서도 좀 이 의대 정원 확대부터 다시 첫 잔추가 잘 끼워졌어야 이런 것들이 세부 내용들이 다 항이 정리가 돼서 올라갔을 텐데 좀 이런 논란거리들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본회의에서는 아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 순서가 좀 잘못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그 총선을 위한 입법 쇼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게 본회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총선을 위한 입법쇼라고 비판을 하기에는 먼저 이 의대 정원 확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던졌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던져놓고 그런데 의사협회의 반발이 크니까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정부가 뭐 각계각층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조사 결과 의대 같은 경우에는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좀 멀리 떨어져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해관계나 정치 논리, 그러니까 민주당이 찬성을 하니까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국민의힘이 찬성을 하니까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이런 논리를 떠나서 정말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의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빠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 그러니까 의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있었는데 일단 국민 4명 중에 3명, 그러니까 75%는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의대 증원보다 의대 증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의료 취약지 근무를 의무화한 지역 의사제 찬성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인력 문제를 정말 피부로
와닿게 느끼는 의료 취약지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의대 증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특정 기간 의사들을 근무하게 하는 거에 대한 그 공감대도 높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응답도 있었는데 정부가 의사협회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대응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사협회의 주장과 상관없이 의대 증원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엠브레인의 의뢰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니까 궁금하시면 참고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여론조사 결과는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두 법안의 상위 통과로 사실 그 정부 여당 측은 상당히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정말 난감하죠. 그리고 상임위에서 또 이렇게 단독 처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했으니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또 그렇게 가서 좀 여당이 계속 같은 방법으로 단독 처리를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세밀한 내용들이 조금 정리가 되고 그리고 제대로 된 부속병원조차 없는 이런 공공의료대학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의료교육 관련된 좀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학계에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께 사실 수기를 조금 더 한번 부탁드리는 것 말고는 대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발생되는 좀 이런 사회적인 부작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꼭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남은 국회 임기 등을 고려해서 민주당이 빠르게 추진한 면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번 상임위에서도 뭐 퇴장하고 뭐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실 국민의힘은 어쨌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입법과 행정의 모든 권력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사실 입법의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통 여당이 되면 국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건강한 견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보면 바뀐 것 같아요. 민주당이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고 제도를 추진하고 하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스스로 발목을 잡는 여당은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